예, 안녕하세요. 법조문 분석을 통해서 법인 컨설팅하는 사백피밀클럽 이유관입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그 유튜브를 활용한 대표님들과의 새로운 접점을 찾고자 도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녀분들을 만나 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못했던 것들을 2025년도에는 유튜브란 채널을 활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동영상을 올려드림으로써 대표님들께서 시간이 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하고 너무 딱딱한 측면과 지식 전달 위주의 단점이 있지만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리는 내용은 순서는 먼저 농업 관련 사항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동안 자료를 드린 법인 컨설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많은 분들이 농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농지 등을 활용해서 상속증여세가 절감되는 대표적인 두 제도인 영농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제도와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거 관련 법규와 그 법의 증여 대상 농지 등이 무엇이고 영농 상속공제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제도, 영농 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제도와 아, 영농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용 법규를 보면 영농 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에 의한 거고요.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3에 의한 겁니다. 제가 이 법조항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법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이 조문을 나중에 변동되는 이 조문을 찾아가시면 그 변경된 사항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농민에 해당되는 모든 농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든 게다 증여세 감면 대상이냐? 그다음에 농민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냐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농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도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몇십만 평에 대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 그래서 평으로 따지면 옛날로 보면 12,000평 정도가 미리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초지는 14만 8,500제곱미터고요. 산림지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 조성한 산림지인데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는 29만 7천 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99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미리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에 정의한 축사 용지고요. 그다음에 어선은 총 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 미리 줄 수 있다는 거죠. 20톤 이상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어업권 및 양식어권의 10만 제곱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어업권, 양식어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업용 토지로 4만 제곱미터 이내의 토지가 미리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염전으로서 6만 제곱미터 이내다. 단 이런 농지 이내라 할지라도 농지 등이 영농에 직접 종사해야 하는데 쓰이는데 써야 된다 이러는 거죠. 영농이라는 거는 양축, 영어, 영림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으로 종사되는 농지 등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재산에 포함되는 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랬을 때 농지법에 따른 농지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 그다음에
산림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이기 때문에 20톤 미만보다는 더 넓은 어선이 포함되겠죠. 내수면 어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그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회비사, 축사, 양어장 및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된 건축물에 비등기된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요. 이에 딸린 토지가 해당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으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염전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똑같이 뭐가 되면 이 농지 및 초지 염전 등이 상한국 산업 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유하는 농지야 돼요. 영농상속 대상이 그랬을 때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는 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그 영농상속공제하고 그다음에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누구나 다그 농민으로 갖고 있으면 이 범위 안에 들기만 하면 내가 농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줄 수 있느냐?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자가 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다음에 증여자가 줄 수 있는 증여자 조건, 수중자 조건, 그다음에 피상속인 조건, 상속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인사 위주로 되는 거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